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준비하겠다고 한 코너입니다. 아직 고정 출연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북한 있는 그대로 보자. 오늘은 요즘은 새터민이라고 그러죠. 탈북자가 아니라. 네네네. 예. 북에서 오신 송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고향이 어디시죠? 저희 고향은 양강도 해산입니다. 양강도면 이쪽 아닙니까? 굉장히? 저희 양강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백두산이거든요. 백두산. 네. 그러면 거의 국경 지역이죠? 네네네. 저희는 그 양강도 해산이라는 데는 이제 중국과 이렇게 경계를 놔둔 그런 국경 연선입니다. 남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남한에 오신 지 지금 5년 차. 오신 지. 예.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남한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예, 북에서 남쪽으로 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관련 소식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가끔씩 제가 TV를 보니까, 저도 약간 조금, 저런 것도 있구나. 제가 몰랐던 그런 내용들도 많고, 또 이제 제가 알던 내용이랑 좀 다른 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한번 짚어보자고 모신 건데. 근데 제가 그 인터넷 방송 하시잖아요. 네네네. 예, 유튜브 방송. 네. 그 방송 우연히 봤는데. 네. 거기 보니까 평양 공연 이번에 있었던 네네. 남쪽의 예술단이 북쪽에 올라가지고 평양 공연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네네네. 그 공연한 직후에 북한에 있는 아는 분과 통화했다는 내용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북한 쪽에서 저를 어떻게 찾는지 참 신기하게도 저를 찾아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제 중국 쪽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바로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 중에 중국으로 나가서 거기서 전화기를 구해서 아닙니다. 우리 양강도 해산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국경 지대라 보니까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북한 사람들이랑 이제 밀수 같은 장사를 하려면 중국 쪽에서 중국 장사꾼들이 북한 사람들한테다 이제 선전화기를 보내줍니다. 전화기를? 네네. 그래서 선전화기.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장사를 하자. 그러면 워낙 국경 지역이니까 그냥 북한에서 바로 중국 전화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요. 저희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북한에다가 바로바로 이제 국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허.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친구에서 친구. 네네. 거참. 친구가 이제 중국 전화기를 들고 네네네. 중국과 한국은 통화가 되니까 네네. 전화를 해서 뭘 물어봤어요? 일단은 이제 저랑 정말 가깝게 지내던 언니분이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환율이요? 네네. 왜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북한에서도 이제 북한에도 환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환율은 우리처럼 이렇게 증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중국 쪽에서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돈 환율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아차하고 싶으면 또 많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을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실시간을 확인을 못 하니까. 네네네. 환율이 하루에도 변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 환율이 지금 한국을 통해서 실시간 환율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군요. 네네네.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일 가장. 송희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환율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가장 안전한 게 대한민국 환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상상 못하는 일이네요. 네네네. 상상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국경 지역이어서. 네네. 가능한 거죠. 좀 특수한 경우긴 하죠. 네네네. 예. 특수한 경우고 국경 지역이어서 한국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정말 호기심이 많아요. 이제 뭐를 물어보냐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사를 조금 하니까. 우리 언니라고 하면 진짜 네, 언니예요? 아니면 아는 언니? 네, 아는 언니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사를 조금 하니까 이제 한율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같은 이제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배우가 누구냐, 권상우 씨가 진짜 인기가 있냐. 권상우 씨가 인기 있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권상우 씨와 관련된 무슨 영화를 봤거나. 천국의 드라마라는 그 드라마가 이제 네. 천국의 뭐죠?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북한에서 완전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걸 그래서 어떻게 구해서 보죠? 이제 그것도 또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밀수를 해서 이제 벌 수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네네네네. 그걸 뭐 USB라던가 CDR에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북한 쪽에다 보내줍니다. 그럼 북한 그 장마당에서 팔리는 거예요, 그게? 북한 장마당에서 팔리지는 않고 이제 밀수꾼들한테서 이제 비법적으로 이제 암암리에 이제 이렇게 비법은 판매가 됩니다. 합법과 불법 가운데라면서요. 비법. 네네네. 그럼요. 북한에는 비법이 공존해야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그 남한의 드라마를 이제 구했어요. 네네. 그럼 북한 내에서 그게 어떻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아는 사람끼리 돌려보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먼저 이제 조금 좀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그 드라마를 유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드라마가 이제 암암리에 이제 판매가 됩니다. 이제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네네. 그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워낙에 이제 닫힌 사회다 보니까 그 장사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이제 금줄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돈이 된다면 그걸 무조건 장사에다 이제 장사를 이제 유통을 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네네네. 나중에는 그게 인기가 있으면 이제 서로 사고 판다 이거죠. 네네. 이제 그거 이제 그 영화를 가져다가 이제 빈 CDR을 가져다가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복사본을 막 팝니다. 자기들끼리. 네네네. 그리고 얼마 정도 그러니까 돈의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남한으로 치면 얼마 정도에 팔려요 그게? 북한의 이제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그 원본과 정품알과 이제 그 복사본은 가격이 엄연하게 다릅니다. 정품. 네, 그 정품도 어차피 불법 아닌가요? 정품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올 때는 그 편집 자체가 없기 때문에 편집 없이. 예, 그게 안에 대한 내용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만약에 복사본이라든가 이런 복사본은 이제 중간에 편집이 있기 때문에 엄연하게 그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좀 사는 분들은 다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정품알 또 이제 그런 원본과 이제 풀 버전 이런 거를 많이 보려고 하고 이제 그 약간 나는 정말 돈이 없어 이런 분들은 이제 편집본이라든가 이제 그런 복사본을 이제 사서 이제 싸게 사서 보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물가로 치면 그런 CD나 USB가 한 10,000원 정도 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US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마다 다르지만은 이제 대한민국 그 돈으로 따져놓고 볼 때 하나에 2만 원 정도다. 이러면 이제 그 기가수에 따라서 달라요. 이제 4기가라던가 무슨 16기가라던가 이제 그 메모리 그 용량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다르거든요. 여러 편이 들어있다. 네네네.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합니까? 그러면? 네네. 2만 원 정도. 남한의 물가 기준으로 치면? 네, 남한의 물가 기준으로 치면 한 2만 원 정도. 네. 그러면 그 정도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그럼요. 그 정도는? 네네, 그럼요. 이제 일단은 대한민국 그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 이제 이렇게 방송을 올려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북한이 USB를 쓰네? 근데 USB는 2005년도 이상부터는 다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USB라는 자체가 많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대중적으로 북한 주민들 자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물건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계단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양강도 국경 지역에서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 주민이면 대부분 천국의 계단 다 봤어? 거의 탈북을 하셨던 분들은 다 대부분 천국의 계단을 보고 탈북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기 있었다? 네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렇게 양강도라고 하는 국경 지역의 특징이에요? 아니면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네. 북한 주민들 상당수는 천국의 계단 같은 히트 작품 대부분 봤다고 봐도 좋아요? 네네. 지금은 거의 그렇게 봤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남한 가수들의 노래는요?
일단 또 남한 가수들의 노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대한민국 드라마라던가 이제 오기 전에는 상속자라는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요? 그 이제 뭐 소녀시대라던가 이제 그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탈북했던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 북한의 노래는 다 찬양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가를 한 10번을 들으면요. 이제 자다가도 이제 그 노래가 나오면 그 가사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는 될수록이면 이제 잘 부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에다가 이제 그 의뢰를 합니다. 요즘 좀 재미나는 노래 같은 게 없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중국 쪽에서 이제 또 불법적으로 이제 재밌는 대한민국 노래들을 이제 다 다운을 받아서 이제 보내줍니다. 네. 자, 그럼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평양 공연을 네네. 뭐 특권층만 본 거다. 네네. 그런 얘기가 남한에서도 있었어요. 네네. 거기 공연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특권층 아니냐. 네네. 결국은 북한 주민들은 못 봤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는 어때요? 일단은 평양시 자체 안에 북한 지방 주민들이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예, 이게 승인 번호 안 떨어지면 갈 수가 없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양에서 이제 그 공연을 했다.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4년 전에 이제 북한에 있을 때랑 지금 엄청 많이 달라졌거든요. 또 달라졌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만약에 평양에서 4년 전 그 평양에서 그 한국 공연을 했다 이러면 오늘에 했다면 내일 밤에는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공연을 지금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봤다고 봐도 좋습니까? 지금 많이 지금 지금 한창 지금 돌고 있을 것이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연장에 들어간 사람도 특권 계층인가요? 그게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특권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요. 그 평양시 그 주민들 자체가 특권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 토대가 좋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충성심 있고 뭐 이제 뼈가 있으면 평양에서 살 수가 있다고 그런 그래요?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네. 5분만 더 있다 가세요. 네? 잠시 3부에서 또 오시겠습니다. 송희 씨입니다. 자, 시사 과학이 만나는 시간.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놀라운 기타리스트 원종우 씨라고 제가 언젠가 기타 한번 쳐야겠네요. 여기서. 네. 아니 한번 쳐보세요 와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예. 원종우 씨가 국내 탑 클래스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탑 클래스 분들이 뭐라 그러십니다. 네. 그럼 중급 클래스. 안 되는데. 중급은 넘어가는 대단한 테크니션이에요 사실. 요즘도 쳐요? 안 치면 또. 치죠. 연습은 계속 하죠. 예. 기약은 없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없지만. 없습니다. 기타 실력 대단합니다. 제가 들어봤거든요. 예. 이걸 하기도 땄다니까요. 네. 자, 뭐, 조만간 한번 기타를 한 30초라도 들려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과학과 예술을 겸비한 원종으로 거듭나시죠. 뭐 시간이나 좀 더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 시간이 진짜 없을 때 기타를 한번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다 보니 좀 북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과학으로 북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사실 과학기술 분야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는 게 별로 없고, 네. 근데 힌트가 있다면 역시 핵무기하고 미사일 기술. 네. 요거는 굉장히 고급한 과학기술이잖아요. 그거는 우리보다 지금 훨씬 앞서가 있는 거죠. 앞서 있죠. 뭐 네. 그 자체 발사체를 갖고 있는 상태고. 실제 인공위성을 띄워 올렸죠. 그렇습니다. 자체 기술로.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소련에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죠. 네. 구소련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네. 뭐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있고 미국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는 분명히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건 확실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일반 사람과 관련된 부분, 네. 뭐 생활 가전이라든가 네. 인터넷, 컴퓨터 이런 쪽은 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모바일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체가 어떤가 얘기를 네. 해보려고요. 이때 알려진 정도를 모아서. 그렇죠. 어느 정도 됩니까? IT는. 좀 이렇게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예. 그럼에도 하지만 불구하고 독자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가 있다?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 있다. 그래요? 예, 네. 그건데 일단은 인터넷은 거의 아무도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반인들은. 그렇죠. 근데 그럴 뭐 거라고 생각이 되죠. 소위 이제 엘리트 계층은 인터넷을 마음대로 쓴다고. 네, 이제 그게 차이인데 북한에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은 광명이라는 인트라넷입니다. 북한에서만 묶여 예, 있는. 북한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체제 특성상. 네. 여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200개 정도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정부 운영.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그렇습니다. 인트라넷 사이트가 있는 거네요. 네네. 네. 인터넷에 200개나 모여 있고 여기에 네. 뭐 폐쇄망일 뿐 인터넷하고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비슷합니다. 네. 민원 사이트나 뭐 정보 사이트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이제 국민 대부분이 여기엔 들어올 수가 있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은 이제 극소수의 상류층, 소위 말하는 지도층. 네. 이 사람들은 우리랑 사용하는 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당 간부들이나 뭐 네. 이렇게. 소수긴 하지만 네. 요거는 북한에서 나온 정보가 아니고 미국의 민간 업체가 네. 북한의 인터넷 접속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아, 북한에서 어디에 가고 어디에 접속하는가 얼마나 쓰고. 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구글 검색, 지메일, 그리고 아마존 쇼핑, 아마존 쇼핑도. 인스타그램. 아마존 하긴 북한에 물건이 배달될 수 있죠. 예. 아마존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 네. 한국 나만 선택하다 보면 북한이 옆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배송이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뭐 이 사정이야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당간부 높은 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음악을 들을 때 스트리밍을 많이 듣는데 네. 애플의 아이튠스에서 스트리밍을 많이 받는다고.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 그 사진 중에 보면 그 책상에 애플 노트북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요. PC가 아니라 애플 제품을 선호하나 봐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아이튠즈 스트리밍은 한국 사람들도 잘 안 듣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들 듣지. 네. 뭐 북한의 메모라든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가 잘 없어 그런 것도 있겠죠. 예, 네. 저 동영상은 중국 걸 많이 듣는데 음악은 아이튠즈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턴이 우리나 뭐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런 걸 보면 수는 적지만 아마존도 쇼핑하고. 아마존도 하고 쇼핑 항목이 궁금하네요.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는 네. 페이스북을 그대로 본따 만든 스타콘이라는 SNS 서비스가 잠깐 생겼었어요. 북한 내에서. 네.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이게 뭐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히 북한 내 서버는 있어요. 근데 서버는 북한 안에 있는데. 예, 이게 정말 오픈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뭐 시험적으로 잠깐 열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이제 재앙을 불러일으키죠. 시스템만 비슷한 게 아니고 디자인의 색깔까지 똑같아요. 페이스북이랑. 예, 똑같아서 짝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네. 그런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존재가 우연히 이제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자 전 세계에서 이용자들이 몰려가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가짜 계정을 만드는 등 수십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드는 등 꽤나 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 모양이에요. 네. 재밌겠죠. 재밌겠죠. 네. 저도 알았으면 가서 하나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앞거는 그 스코틀랜드의 10대 해커가 네. 가서 그 로그인 정보에 우리 저 공유기 보시면 로그인 할 때 이게 안 고치셔가지고 아무들을 그냥 저기는 빵빵빵빵 뭐 이렇게 아이디는 되니까. 어드민이고 네. 아이디는 저 비밀번호는 패스워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치면 들어가는 네. 그렇게 입력을 했더니 관리자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네. 해커도 아니네요. 해커도 아니에요. 그냥 해본 거죠. 혹시나 하고. 근데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것조차 이제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아무까지도 네. 그냥 들어가서 해킹을 했던 거죠. 네.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예. 네. 그래서 이제 폐쇄가 된 상태로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처음에는 테스트를 해본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테스트했다기보다는, 예. 적당히. 예. 그냥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고 테스트했는데 이제 그걸 신기하게 여긴 스코틀랜드의 10대가 들어가가지고 사이트를 망가뜨렸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운영하시는 북한분이 되게 걱정이 돼요. 이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가짜 계정들 막 만들고 했을 때 네. 혼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고요. 어쨌든 이걸로 봐서는 북한에서도 일종의 SNS 서비스를 북한 네. 주민을 상대로 계획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쇼핑몰 되고. 이런 건 없으니까. 쇼핑몰이 있어요. 쇼핑몰이 놀랍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옥류라고 예. 2015년에 이미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뭘 팝니까, 거기서? 뭐 이것저것 팔아요. 각종 공산품들. 우리도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안 되죠. 국내에만 북한 국내만 배달이 되는데 네. 비슷합니다. 시스템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이제 상품 리스트 검색하고 네. 버튼을 눌러서 그 무슨 전자 결제 카드라는 게 있대요. 전세카드. 예, 그 번호를 넣으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고 번호. 오히려 공인인증서 같은 게 없는 게 아니냐. 좀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 공인인증서. 라는 약간의 부러움도 느껴지는 그런 대목인데 결제가 되고 나면 봉사총국 소속의 운수사업소가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배달까지? 요즘에는 평양 시내 한에서 24시간 무료 배달도 시작을 했대요. 24시간 무료 배달? 네, 우리나라 택배랑 거의 비슷한 타임 프레임인데. 우리도 24시간 배달은 안 돼요. 좀 어렵죠. 예. 특별히 그런 게 가능한 사이트가 있긴 해요. 보면. 네, 그렇죠. 웃돈을 주고. 네. 근데
평양 시내, 서울 시내에서 24시간 배달 사이트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24시간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빠름, 그에 대한 집착, 이런 걸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참을성 없음.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받아야 되고. 당장 눈앞에. 예. 여기서는 재밌게도 그 옥류란 이름에 걸맞게 그 옥류관에서의 냉면도 배달을 한다는데. 냉면을. 이건 아마 만들어진 음식은 설마 아니겠죠. 포장된 상태로 배달을 하는 게 아닌가. 냉면 배달, 야. 예, 좋네요. 그런 식으로 평양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고 북미회담이 잘 돼가지고 옥류관에서 우리가 옥류 사이트에서 옥류관 냉면을 좀 배달시켜서 먹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이제는 정말 조금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러니까요. 몇 년 이내에 가능한 거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개성 이런 판문점 이런 데서 택배차가 와가지고 북한 차가 남한 차로 이제 바꿔가지고 국내 배달하고 이런 광경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평화회담 그러니까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회담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나 무슨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휴전 철책선 있잖아요. 휴전선. 네. 철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휴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머릿속에서. 예,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하기 그런 일이 힘든. 예, 벌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 북한 거 주문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이번에 의제로 좀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 대통령께서. 아니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이거 옥류 냉면. 예. 이거 중요한 의제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하루 종일 얘기하신다는데 잠깐 시간 나지 않을까요? 중간중간 옥류 냉면 배달해 먹자고 좀. 그 정도는. 예. 온라인 사이트가 있네요. 예. 예, 그런 상태고요. 점점 이제 좀 빠르게 발전하는 이게 추세. 배달 이전에 체인점이 생기겠네요, 이게. 국내. 예. 직영점. 체인점은 이 재벌들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체인점. 예. 그런 적도 좀 폭넓게 논의가 됐으면 어플도 있습니까, 어플? 어플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재밌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죠. 네. 원정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아주 역대급으로 짧은 시간을 하게 되겠군요. 네. 빨리 본론 들어가죠. 지난주에 북한의 IT 한번 짚어봤어요? 예. 예. 오늘도 좀 이어서 좀 하기로 해서. 네. 지난번에 뉴스공장에 한송희 씨 나오셔가지고. 네. 500만 명이 스마트폰 쓰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이 지능형 손 전화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기네요. 지능형 손 전화기. 그걸 짧게 틀림없이 부를 텐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기에는 최신 스마트폰하고 비슷해요. 네. 예. 근데 외형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외형은 거의 비슷한데 아마 자체 제작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기능은 굉장히 초보적 수준인데 제가 화면을 봤는데 네. 앵그리버드 게임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게임이 돌아갑니까, 거기서? 예, 돌아가나 봐요. 근데, 고무총 쏘기라고 써져 있어요. 이름 바뀌어가지고. 앵그리버드는 고무총 쏘기. 네, 그런 식의 앱도 깔려 있는데, 근데 정말 재미있는 점은 북한만의 앱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또 사용의 제약이 좀 있겠죠. 또 외국 거를 가져오지만 또 영어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스럽게 번역을 해서 쓰는 건데, 북한 폰들은 블루투스가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요? 그 내부 정보가 이제 블루투스로 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와이파이는 될 거 아닙니까? 네, 와이파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데. 아마 되겠죠? 네. 근데 블루투스 정보가 기본적으로 교환이 안 되고, 근데 심카드를 다른 걸 넣으면 그냥 꺼져버린대요. 아하. 네. 폰 안에 뭔가를 이제 가지고 이제 심카드로 옮기거나 해서 들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보안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제약을 했군요. 네. 최대 특수성 가능하고 락 걸기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심락을 걸어놨군요. 그럼 북한에서는 앱을 어떻게 사느냐? 네. 앱스토어가 있어요. 북한 앱스토어가 따로 있습니까? 있는데 오프라인 앱스토어예요. 매장이에요. 그거 재밌습니다. 매장에 가서 돈 주고 네. 그 앱을 그 폰에 연결해서 설치한다 이런 방식인가요? 그렇죠. 봉사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봉사시장? 예, 보통강 정보기술센터 2층에 있습니다. 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그렇습니다. 앱마당이네요. 네. 장마당이 아니라. 앱마당. 재밌다. 가서 이제 점원에게 돈과 스마트폰을 건네주면 네. 점원이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도로 줍니다. 네.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게 북한의 앱스토어인데
M마당이네, M마당. 장마당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이러고 뒤져보면 나와요.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M마당. 가장 인기 있는, 그러니까 앱을 누가 샀는지 확실히 알고. 네. 그리고 아마 여기서 파는 앱이 아니면 설치가 안 되게 했거나. 설치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아직 제약이 있긴 있는 거네요. 네. 보니까. 일단 뭐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사실 그 인터넷의 제약은 완전히 개방된 것 같은 중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인기 있는 앱들은 일단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북한에도. 내비게이션 앱이. 길찾기 내비게이션. 네. 길찾기 내비게이션인데, 제목이 길동무 1.0인데. 길동무 1.0. 확 와닿네요. 예, 화가 났죠. 길동무 1.0. 화가 났습니다. 예, 길을 찾아주는 동무가 되겠죠. 나름대로 쓸만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뭐 제대로 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 얼굴 보정 앱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 보정 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포토샵 같은 걸로 화장시켜주고 왜 요즘 여성들 많이 쓰는데 핸드폰에 보면 화장한 거 이렇게 보여주고 피부 좋게 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셀카로 찍었는데 그렇죠. 이 뭔가 효과를 줘가지고 예쁘게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거요. 네. 이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대요. 봄향기 1.0. 봄향기 1.0. 아니, 북한의 장명 센스는 어떤 그렇습니다. 순간에 무릎을 치게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순 우리말로 하는 데다가. 그렇죠. 예. 이것도 익숙해지면 또 기상하지 않아요? 내비게이터보다는 길동무 화가 났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저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데. 예. 여기 보면 새로 나온 지능형 손전화기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고. 그거 좀 짧게 해주세요. 우리도 물론 우리 장명이 없어가지고 휴대폰이라고 쓰긴 하는데 짧잖아요. 그래서 쓰는 것도 있는데 손전화기도 길고. 그렇죠. 휴대용, 지능형 손전화기 뭐 다 뜻은 맞는데. 네. 좀 짧게 자기들끼리 부르는 짧은 명칭이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겠죠 아마. 예. 이게 뭐 미묘한 감각 혹은 촌스러움을 자랑하는 북한의 이제 ICT인데요.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룡흥이라는 업체가 출시한 아이패드가 있어요. 아이패드 자체 제작합니까? 제가 아이패드라고 말한 이유는 예. 이 제품의 이름이 진짜로 아이패드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 또 아이패드죠? 모르죠. 근데 이상하게 아이패드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영어로도 아이패드 그대로 붙여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그것도 희한하네요. 희한하죠. 예. 무슨 판때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태블릿 PC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도용한 겁니다. 이름을 그대로. 그렇죠. 예, 애플 이름을 그대로 도용해서. 근데 그렇게 했었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바꾸면서. 좀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아무리 상표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좀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행위는. 그래도 보통 북한은 이름을 다 바꾸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는 이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이유가 오히려 거꾸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모르는. 예. 어쨌든 아이패드다. 궁금한 부분이죠. 예. 근데 보시면은 사진을 보면은 태블릿 PC 같지 않고요. 예. 키보드하고 일체로 된 어린이 학습용 컴퓨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아하. 좀 그런 느낌인데. 아이들 할 때 아이네요. 아이패드인가요? 예. 아이들 할 때 아이패드네요. 아이들용. 그렇군요. 아이들용 그 패드를 그대로 썼네, 근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패드가 아니고 아이들용. 네. 패드도 우리말에 있는 뭔가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용.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스마트폰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이건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리랑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세 종류 정도가 나와 있는데. 휴대폰도 세 종류 정도가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아리랑 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리랑이 나오는데요, 음악이. 이걸 다 들어야지 통화를 할 수 있답니다. 이게 과연 아무리 북한이라지만 사실일지 뭐 의문이 가는 부분이죠. 아니 뭐 그 정도 소프트웨어 제어 능력은 없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무슨 또 북한 노래도 그러니까 아니고. 소위 부팅할 때 아리랑 곡이 다 끝나야지. 예, 아리랑 곡이 끝나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뭐 사이트에서 나왔는데요.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문 부호를 달고 전해드려요. 근데 실제로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모르겠습니다. 됐네? 네. 8분 했네요. 8분. 웃고 즐기는 사이에 재밌는데. 다음 주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북한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북한 IT 얘기. 네. 지금까지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